제가 오늘 이번 영상에서 다뤄볼 주제는 일본 대학교를 영어 전형으로 진학하고자 할 때 필요한 것들이라는 건데요. 일본 대학교 특성상 학교별로 또 학부별로 요구하는 서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원하시고자 하는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디테일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랄게요. 일본 대학교 영어 전형 입시에 필요한 첫 번째, 대입 자격고사 성적이에요. 가장 주로 치는 건 SAT 성적입니다. 수능, 이제유 같은 것들로 대체가 가능하고요. SAT2, ACT, IBDT, IB, 또 GCEA 레벨, 그리고 GED 등을 인정해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다만 학교별로 조건이 상이한 만큼 예외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와세다 대학교 사회과학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유 성적을 받아주기는 하지만 이제유를 영어로 응시했을 경우에만 인정을 해줍니다. 아예 대입 자격고사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곳들이 있어요. 영어 능력 시험 성적의 중요도가 좀 큰 편이죠. 당연하죠. 성적을 두 가지 종류로 내는데 한 가지를 안 내는 거니까 나머지 한 가지가 강조될 수밖에 없죠. 이과생 분들이 공학부에 지원하고자 할 때는 선택 과목으로 수학, 물리, 화학이 필수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수능 성적을 제출할 때에는 선택 과목으로 물리, 화학이 꼭 있어야 하는 거고요. SAT2의 경우에는 수학, 물리, 화학을 선택해서 응시를 해야 하는 거죠. 필수는 아니지만 있으면 제출을 해라 라고 하는 곳이 APU예요. 이렇게 예외사항은 다양하지만 결국 웬만하면 다 통하는 것은 SAT 성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 대학교 영어 입시에 필요한 두 번째는 영어 능력 시험이에요. 쉽게 말하면 토플입니다. 아까 대입 자격고사 성적에서 가장 주로 쳤던 것이 SAT듯이 이번 영어 능력 시험에서 가장 주로 치는 것도 토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IBT 토플 외에도 IELTS, TOEIC, TBT, ACAM, GCE, HKU, IB 영어 과목 같은 것으로 대체가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인정되는 건 토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도 학교별로 사소한 디테일에는 차이가 좀 있는데요. 최저 기준이 있는 곳이 있어요. 도쿄대학교 피크 같은 경우에는 IBT는 100점 이상, 또 IELTS는 7.0점 이상이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메이지 국제일본학부의 경우에는 IBT 80점 이상, IELTS 6.5점 이상이어야 돼요. APU의 경우에는 IBT 61점, PBT 500점, IELTS 5.5점, TOEIC 700점,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영어 능력 시험 성적에도 다양한 것들이 제출이 가능하지만 뭐 두 가지, 세 가지를 내라고 하는 곳들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토플을 내라고 하면 토플만 내면 되고요. 토익을 내라고 하면 토익만 내도 됩니다. 때로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내가 토플, 토익, IELTS 다 있어. 그러니까 세 개 다 낼래 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다만 학교에서 심사에 어느 정도 포함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요구한 서류가 아니면은 옆으로 제끼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일본 대학교 영어 입시에 필요한 세 번째, 추천서입니다. 추천서도 필요한 곳이 있고 아닌 곳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와세다 대학교 국제교양학부의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소피아 대학교, 즉 조치대학교의 경우에는 추천서를 두 가지를 내야 해요. 학교장이 써주는 추천서, 그리고 담임 선생님께서 써주시는 추천서가 있습니다. 나 발음 왜 이래? 양식을 주는 곳도 있고 안 주는 곳도 있는데 양식이 있으면 그냥 그 양식에 맞춰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없다고 하면은 담임 선생님께 그냥 추천서를 써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알아서 이렇게 써주실 겁니다. 추천서를 쓸 경우에는 어떤 언어를 사용해서 써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한국어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입학처에 전화 또는 메일로 물어보신 다음에 한국어로 써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면 제출해도 되지만 90% 이상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가장 주로 쳐주는 거는 영어예요. 영어로 추천서를 썼을 경우에 웬만하면 인정이 됩니다만 가끔 잃어도 통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본 대학 영어 입시에 필요한 네 번째, 내신 성적표입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신 분들의 경우에는 행정실에 가셔서 성적표를 영어로 출력해주세요 하면 출력해주십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신 분들의 경우에는 일본 성적표를 그대로 제출해도 되는 곳들도 있어요. 와세다 대학교의 경우에는 성적표를 일본어로 제출해도 됩니다. 일본 대학교 영어 입시에 필요한 다섯 번째.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순서로는 다섯 번째지만 절대로 중요도가 다섯 번째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중요도로 따지면 첫 번째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에세이예요. 한국식 표현으로 하면 자기소개서라고 하는데요. 자기소개서라고 하기에는 이 에세이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학교별로 질문이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서 와세다 대학교 국제교양학부의 경우에는 에세이 질문이 6번까지 있어요. 저도 와세다 대학교 국제교양학부 에세이 쓸 때가 가장 오래 걸렸던 기억이 나요. 굉장히 체계적이거든요. 6번 질문이 가장 메이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6번에 맞춰서 1, 2, 3, 4, 5번을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해 나가듯이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에세이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와세다 대학교 사회과학부 같은 경우에는 최근 1년 사이에 당신이 살고 있는 국가에서 일어난 사회적 사건을 하나 고르고 그 사건을 앞으로 본인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서술하여라. 굉장히 어렵죠. 제가 이걸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딱히 에세이 질문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이 학교, 이 학과에 지망한 이유를 써라 라고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드린 게 일본 대학교 영어 전형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5가지의 서류고요. 그 외에도 조금씩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자잘하게 있기는 해요. 그런 예를 들어서 사진, 3cm, 4cm짜리의 증명사진을 내라고 하는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이때 낸 사진은 지원서에 부착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학교 입시에 성공했을 경우 학생증 사진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대부분 찍은 지 3개월이 안 된 증명사진을 제출하라고 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찍은 지 1년이 넘은 사진을 제출했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찍은 지 1년이 넘었는 걸 어떻게 알았냐? 재료카드 사본을 제출했는데요. 그 재료카드가 6개월 전에 발급한 거였거든요. 6개월 전에 발급한 재료카드에 나와 있는 증명사진이랑 제출한 증명사진이 일치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럼 이거는 3개월 내에 찍은 사진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새로 증명사진을 찍어서 다시 보내라 라고 말하길래 다시 보냈습니다. 그렇게 꼼꼼했던 학교가 호세이 대학교 국제경영학부입니다. 호세이 대학교 국제경영학부는 추가 서류를 아주 많이 요청하기로 좀 유명한 학교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필요한 서류로는 잔고 증명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안 내도 되는 학교가 대부분이긴 한데요. 학비를 내는 사람의 잔고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일본 대학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 학생이 유학생이잖아요. 외국에서 온 학생이에요. 만약에 이 비싼 우리 학교의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되지 못하면 휴학을 해야 하거나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입학했을 경우에 학비를 꼬박꼬박 납부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여건이 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태까지 저는 주변에서 잔고증명서의 잔고가 부족해서 대학교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권 사본과 재료카드 사본을 모두 요구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SAT 성적 또는 토플 성적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 왜 내가 이 성적을 제출할 수 없는가에 대한 이유를 쓰는 그런 서류가 있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서류가 있다고 해서 안 내도 되네? 나 SAT 안 봐도 되네? 토플 안 봐도 되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성적은 꼭 미리 준비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지원 기간이 7월 달인데 내가 SAT 시험을 8월에 보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 SAT 시험을 아직 치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우선은 내가 8월 달에 SAT 시험을 볼 예정인데 지금은 성적이 없다 라고 구구절절 쓰셔서 보내시면 아마 입학처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번 기간에는 지원하지 말고 8월 SAT 시험을 본 다음에 성적이 나오면 그 이후에 있는 지원 기간에 새로 지원을 하라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러면 우선 이번 지원 기간에 일단 SAT 성적을 낼 수 없는 사유에 대한 이유를 작성하고 그거를 제출하되 나중에 SAT 성적이 나오면은 그걸 다시 한번 제출을 해라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아주 극소수의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이번 한 번만은 면제해주겠다 하는 학교가 있어요. 아주 특이한 경우라고 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경 한국학교의 경우에는 와세다 대학교 국제교양학부에 지원하는 첫 지원 시기에만 SAT 점수를 면제해 주는데요. 이런 아주 극소수의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일본대학교 영어 전형 입시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 하나하나의 조건에 대해서 아직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이해가 덜 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